네. 국토종합계획은 경매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기본이 되는 이유가 이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경매 베이스로 투자하면서 일단 싸게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싸게 받기 위해서 권리관계 복잡한 것들을 자꾸 관심을 갖고 권리관계 복잡한 것들을 관심 갖다 보니까 이 권리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고 해법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자신감이 붙었어요. 근데 만약에 10억짜리 물건 한 6억에 받았어요. 싸게. 네, 복잡한 물건을. 네. 근데 이 복잡한 물건이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 해결하는 시간 동안 이게 1년이 걸리건 6개월이 걸리건 해결하는 시간 동안 부동산 가치가 올라버리면 이건 따따블 수익이잖아요. 일단 싸게 찍었는데 해결하면서 따블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따블 수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가치가 오르는 곳이 도대체 어딜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럼 가치 상승지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그럼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지?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치는 토지 가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건축비는 대동소이 아니니까 제주도 빼고 네. 땅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제 공부해봤더니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 지역이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고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부동산 가치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인구가. 그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땅이 제일 비싸요. 수도권 땅값이. 네. 맞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2분의 1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하고 부동산 가치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인구를 집중시키는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또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 봐요. 뭐 대표적인 게 신도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산단 만들어지는 거, 네. 세 번째가 대학교, 네 번째가 관공서 이전하는 거.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중에서 이건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만든 거지만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동그라미가 되면 이거는 무조건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세종 신도시도 그랬고 아산도 마찬가지고 아산은 그러니까 뜬금없이 아산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산은 옛날에 논뱀이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산 토지 투자해갖고 돈을 좀 벌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시점에 아산시 도시개발계획을 읽어보니까 그때는 아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밖에 없었고 충무공 이순신 동상. 그럼 왜 아산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국토종합계획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KTX 역세권 위주로 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KTX 역세권이 어디지 하고 쭉 찾아보니까 천안 아산역이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천안 아산역의 역사는 천안 쪽에 가까이 있는데 네. 여기다 왜 아산이라는 지명을 집어넣었을까? 맞아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아산시 도시개발계획 576페이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네. 그걸 읽어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산에 신도시가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아산에 산단이 들어온대요. 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가지가 동그라미가 됐잖아요. 그럼 가치는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오르겠죠.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인구가 유입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인구 집중 유발 네. 정책. 네. 신도시 배방지구, 탕정지구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저 산업단지, 저 탕정에 저 삼성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정인구가 유입되는 거니까 부동산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인구 이동을 그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기본이 뭐냐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인 수도권 정비계획이 있고 수도권 네. 정비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울에 장기적인 20년 동안의 발전 방향을 다 써놓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미리 보고 안 보고는 이건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부동산 투자자라면 이런 계획은 꿰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인구가 이동할 때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가치 상승지에서 특수물건 공략에서 싸게 낙찰을 받아놓으면은 해결하면서 돈이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2011년도에 제가 이제 12년도에 민법 강의를 이제 그만뒀죠. 원래 네. 이제 민법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매학원을 오픈하고 경매학원에서 도시기본계획 강의를 그때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반응은 완전히 그냥 아주 냉랭하고 아주 차갑고 그렇죠. 물건이나 찍어주지 뭐 이런 네. 걸 공부해? 근데 저는 물건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준비한 것들을 강의를 드렸었는데 근데 그때는 반응이 좀 근데 지금 작년부터 갑자기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뭐 유튜브들 보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저도 작년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국토종합계획을 강의했거든요. 어. 강의했던 이유가 뭐냐면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개념부터 말씀드려볼까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이에요.
그럼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디를 보전할 것인가, 이 계획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국토의 개발, 이용, 보전에 관한 계획. 네. 근데 이게 20년 단위로 만들어져요. 네. 기존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작년에 끝나요. 그리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금년이 원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어떤 이렇게 이제 비구속적 계획인 이런 행정계획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공청회를 해요. 그럼 공청회를 하면은 그때 공청회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미리 자료집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자료집이 이 계획이 확정고시가 되기 한참 전에 받아보는 건데 이 자료집 내용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받아보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6월 달부터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디가 돈 되는 땅인가. 네. 이거는 뭐 제 판단이 아니에요. 나와 있는 걸 네. 요약해서 해석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다녔었죠.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면은 앞으로 20년 후의 모습,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런 것들이 다 써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뉴스들이 여기에 언급된 것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먼저 보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와 색깔이 다른 정부가 이후에 들어가도 그 기본적인 계획은 틀이나 이런 방향성은 유지가 되나요? 미시적인 것들은 바뀌겠죠. 바뀌었던 예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원래 제 4차 국토종합계획도 2번 수정됐거든요. 2006년도에 한 번 수정되고 2011년도에 수정되고 2006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정을 했고 네. 수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성향이 지방 분권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렇죠. 같이 잘 살자. 네, 네? 그래서 거점 도시 만들었고. 네, 네.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한 번 수정했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미시적으로 수정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큰 틀은 유지가 되는 거죠. 큰 틀은. 그러면 충분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제로 과거의 계획을 보면 그건 과거의 계획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게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만 해보시면 그렇죠.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2014년도인가 2030 서울 플랜을 만들 때 그때 공청회를 중국 구민회관에서 했었죠. 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네. 해주세요. 네. 아니, 대단히 듣고 싶어요.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조심스러운데 네. 전문가는 많은데 전문가가 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기본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 다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서울에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하고 어디서부터 순차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럼 진짜 전문가들이 거기 와 있어야 되잖아요. 공청회를 갔는데 제가 일부러 쉬어봤어요. 위에서 한 100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중 60명이 우리 그때 저희 경매학원 수강생이었어요. 제가 강제로 데리고 갔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40명 분들은 난다긴다 하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냥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짜릿하고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와 있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그 자료 미리 딱 받아보고 그때 이제 투자 포인트 선점하고 이거는 어떤 감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자료를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제 뉴스 나오기 시작하고. 예.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최근에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올해가 원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조금 유의미하게 볼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다운받아갖고 읽어보시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운받아갖고 읽어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읽으실 때 처음에 이런 계획들 읽어보면은 다 아름다운 것만 써 있어요. 네. 아름다운 것.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팍팍 와닿지 않은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만들 때는 항상 우리나라는 문제점부터 제시해요.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 당면하고 있어. 이런 문제 당면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 문제거든요. 네. 인구가 감소를 해요. 계속. 그렇죠. 이거는 국가 경쟁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굉장히 큰 문제.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감소하고 있어요. 네. 인구가. 두 번째 문제가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국토 연구원들, 선임 연구원들이 이제 작성한 걸 읽어보면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면 불균형 격차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균형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정책을 필 것인가. 그래서 인구와 관련돼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읽어보시다 보면 앞으로 2040년도에 우리 모습이 서울하고 수도권만 파란색이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이에요. 소멸도시가 돼요. 소멸도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같은 걸 보면 소멸 위험도시 이런 것들 가끔 읽어보잖아요. 네. 도시가 그냥 없어진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럼
그럼 이건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안으로 만든 것이 이번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이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압축 도시의 개념을 만들자. 거점 도시의 개념을 만들자. 중추 거점 도시의 개념을 만들자. 그래서 지방에서 인구 많은 수도권으로 무조건 인구 유입이 되지 않도록 중간 댐 역할을 하는 도시를 만들자.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 도시로 인구가 유입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땡기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명명하고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존에 나왔던 혁신도시. 혁신도시를 그 중추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혁신도시 10개가 어딘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새만금 얘기가 또 나와요. 새만금. 그 다음 세 번째가 행복도시 얘기. 이 세 군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2040년이 됐을 때는 그 명명된 그런 도시들이 각 지방에선 중심도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지자체에서 뭐 합니까? 우리도 혁신도시로 지정해주세요. 혹시 뉴스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잘못하면 자기들은 이제 어찌 보면 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네. 계획에 명명이 안 된 도시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혁신도시를 만들어달라고. 왜냐하면 혁신도시 키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인구가 앞으로 어디로 모일 것인가 이런 것들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불균형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불균형, 격차.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불균형 격차가 국토종합계획에서 두 가지 꼭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구의 2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동북부하고 서남부하고 너무 격차가 심해요. 그냥 우리가 느껴도 그렇잖아요. 네. 서남부는 땅값도 많이 오르고 편의시설도 많고 기간시설도 많고 네. 아파트도 많이 짓고 네. 그러잖아요. 네. 뭐 서남부로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게 화성이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평택도 그렇고. 근데 동북부를 놓고 보면은 뭐 그렇죠.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양주 쪽은 이런 너무 데, 그렇죠. 격차가 심하잖아요. 똑같은 수도권인데. 네. 그럼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균형 발전이죠. 그럼 어디다 힘 실어줘야 되겠어요? 동북부. 그럼 동북부가 여태까지 왜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들이 쭉 나와요. 규제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상수원 규제, 군사시설 보호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규제를 계속 강화하겠어요? 약화시키겠어요? 완화하겠죠. 당연히 완화시키죠. 네. 그래서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로도 뚫어주고 철도 끊어졌던 거 다시 연결해주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현재. 네. 이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저평가된 곳이 나중에 한번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딘지 제가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나오잖아요. 또 두 번째가 어디냐면 불균형 문제가 국토종합계획에 써 있는 것이 원도심과 신도심이요. 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은 해요. 네. 재개발, 재건축. 그거는 법에서 10년 단위로 강제적으로 정비계획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정비구역 지정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속도 내는 지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방은 정비사업보다 개발사업 진행하는 게 훨씬 빨라요. 맞아요. 정비사업은 이주시켜야지, 철거해야지. 그 수많은 이해관계를 네. 다 조절해야 되는데.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논뱀이잖아요. 네. 빈 땅이 그거 많아요. 싹 밀어버리고 개발사업 진행하는 게 편하죠. 네. 그래서 지방은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심으로 인구가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슬럼화되는 것이고 네. 이 자체가 이제 뭐예요? 불균형이잖아요. 음. 그럼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네. 어디다 힘 실어주겠어요? 원도심. 그죠? 그럼 원도심을 똑같은 정비 방식으로 속도내는 거 아니죠. 정비 사업으로 속도내는 거는 정비 사업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잖아요.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역기능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을 폭등을 유발시키는 거죠. 네. 갑자기 이주자들이 생기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이 다 뉴타운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철거 방식이 아니고 원도심에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재생이잖아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 그럼 재생 사업으로 밀고 있는 꼭지들이 어딘지를 찾으면 거기는 말 그대로 도시가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바뀌었을 때는 그 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투자 꼭지가 되겠죠.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난리 났잖아요. 네. 대전역 앞에 원도심 개발 사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던 것인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작년 말에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픽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뉴스 많이 나오는 것들은 재생사업 얘기 많이 나오고 경기 동북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거점도시 개념이 뉴스 나오게 될 것이고 새만금 얘기 나올 것이고 새만금 계속 이제
속도 낸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네. 새만금은 우리 아기 때 들었던 거예요. 저 대학 다닐 때 막 거기 가서 막 그 갯벌 가가지고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새만금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제가 전북대학교 나왔거든요. 대학교 근데- 1학년 때요? 예,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이죠. 네. 엄청 오래됐는데. 그때 처음 나왔는데 아직도 무슨 새만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새만금 파고 들어가 봤죠. 옛날에 이제 공부하려고. 원래 새만금은 말 그대로 새만금이 뭔지부터 말씀드리면 바다 메꾸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근데 바다 메꿔서 뭐예요? 우리가 엄청 대규모. 신도시 집어넣어요. 네. 산단 집어넣어요. 아하. 관광개발 특구 만들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네. 인구예요. 인구, 사람이 그렇죠. 모이는 곳. 그럼 같이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오를 거. 무조건 같습니다. 같이 오를 수밖에 네. 없어요. 무조건. 음. 서해안 쪽에서 마지막 돈 벌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근데 이 새만금이 원래 계획대로 속도를 내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언제 끝나야 되냐면 원래 최초의 계획을 세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파고 들어가서 다 봤는데 네. 2011년도에 사업이 끝났어야 돼요. 10년 지났네. 예. 근데 2011년도에 끝나긴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소송이 끝났어요. 환경단체하고. 그러니까 그 소송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어마무시하게 시간이 딜레이가 됐죠. 그럼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에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고 개발 사업단을 만들고 네. 나름대로 속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새만금에다 돈 꼬라붙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쐐기를 또 박은 것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새만금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되었다. 나오죠. 아주 여러 번. 아까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될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검증할 수 있는 게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놓고 보면 지금 모습을 놓고 보면 그대로 됐거든요. 네. 이것도 그렇게 돼갈 거 아닙니까? 계획이 그것만 있습니까? 도시개발계획도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도 있잖아요. 네. 다 계획을 놓고 보면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되겠죠. 계획이란 단어 속에는 수정 가능성이란 단어가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지침은 아니잖아요. 네.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크게 수정된 거 없이 굳이 큰 것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놓고 보면서 진짜 투자 포인트는 여기네. 제가 왜 경기 동북부 땅을 지금 계속 찾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찾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왔었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매가 대비 전세가가 지금 몇 프로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건 뭐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뭐 갭 투자, 네? 무피 투자, 풀피 투자 좋아요. 근데 갭 투자를 하더라도 인구가 모이는 곳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공부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사실은 갭 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잘못하면 집중 포화라고 그러나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갭 투자에 대해서 막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투자하실 때 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저는 직접 갭 투자의 폐해를 본 사람이잖아요. 2009년도 10년도 그 전에 우리가 낙찰받을 때 갭 투자라는 표현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갭 투자한 거죠. 똑같은 방식.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우리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을 때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서울보증보험에서 5만 원만 내면 보험증권 끊어주고 대출이 95% 이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 받는 것도 쉽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쉬워요. 그게 바로 내 돈 조금 들어가는 거니까 갭 투자지 뭐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경기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크게 피해를 봤잖아요. 제가 집도 안 팔리고 새도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투자하면은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네. 타이밍을 잘 맞추면. 네.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잘못하면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갭 투자는 좋다.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니까 좀 거짓말 보태서 얘기하면 저는 무섭더라고요. 이 시장 분위기. 이거 아닌데. 이거 정말 아닌데. 이거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오히려 다들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괜히 제가 얘기했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야지. 그랬던 것이고 중요한 건 갭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런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인구가 모이는 곳에 투자한다면 이건 안전빵 아니겠어요? 안전빵? 그럼 인구가 모이는 곳을 찾으려면 계획을 먼저 읽어봐야 되는 것이고. 계획에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읽어보면 그 도시에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지금도 변함없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일단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투자하시기 전에 보면서 아까 되게 중요한 기준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준에 더해서 그 실제로 지금 현재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꼭 경매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할 마음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같이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인구에 있어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 뭐 신도시가 생긴다던가 산업단지, 대학교 관공서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는지 여부를 그 지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숲을 보지 않고 보통은 물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렇지. 경우가 그러니까 되게 그거를 많거든요. 그냥 1억짜리 수익률? 8천에 받아서 9천에 판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땅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현민 대표님께서 땅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고 이 경매 투자로도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경매 투자 방식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서 좀 도움이 되고 또 영감을 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출력을 한번 집에서 해봤어요. 잉크가 다 떨어졌어요. 이 장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진짜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봐야 읽어야 돼요. 되는 막 거야. 이런 소리 나오죠. 진짜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냥 대여섯 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몇십 장이 뭐 몇백 장까지 막 나오는 그렇죠.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국토종합 계획이 아니라 각 지역의 그 도시의 기본 계획만 출력을 해도 몇십 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어떤 걸 더 봐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유입되는 정책이 있는지 어디가 거점 도시가 될 건지 향후 어떤 지역이 더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높은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국토종합계획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요약된 버전은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 검색하시면 요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요약해서 강의한 내용이 1시간 반짜리가 있고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도 관심 있어서 보실 때는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것도 이제 찍어드릴게요. 아니 지역을 찍는 게 아니고 지역은 찍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찍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을 읽어보면 일단 첫 장에 목차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네네. 그 목차 중에서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첫 네. 번째가 공간구조예요. 공간구조. 공간구조라는 오. 목차가 나와요. 네. 이 공간구조를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개발축과 보전축과 녹지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핵이 어디고 부핵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앞으로 개발될 곳이 어딘지. 네. 중점적으로 더 개발할 지역이 어딘지. 네, 공간구조에서 그걸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생활권 계획을 보셔야 돼요. 네. 네. 생활권 계획이란 목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간에 생활권을 구분하거든요. 북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 중부 생활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실 건 뭐냐면 생활권별로 계획 인구 지표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인구가 10만인데 2025년까지 뭐 예를 들어서 17만으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들이 거기 써 있어요. 그러면은 17만원 늘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런 내용들이 거기 써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보셔야 되는데 토지 이용 계획에서 검토할 건 뭐냐면 딱 한 가지. 시가와 예정 지역이 어딘가. 이 시가와 예정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시가와 예정 지역하고 시가와 조정 구역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조정 구역은 투자 포인트가 아니에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가와 예정 지역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시가지가 아닌데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가 팽창할 때 시가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이게 시가 예정 구역이거든요. 여기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생산 녹지가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시가 예정 지역은 우리가 도면에서 로또 번호까지 다 확인할 수 있었죠. 제가 돌아다닐 때는. 근데 요즘은 이게 투기의 온상이 된다고 안 알려줘요. 그걸. 그냥 점만 찍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해도 그 정도라도 어디예요. 그 정도라도.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볼 때는 세 가지는 보시라. 공간구조하고 생활권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 이 세 가지. 네. 도시별로 다 똑같아요. 도시기본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 다운받기가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별로 숨겨놓고 있는 데도 있고 별것도 아닌데 또 메인창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이거 다운받기가. 네.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홈페이지 열어놓고 시청 민원실 전화하고 물어보면 돼요. 근데 민원실에서도 몰라요. 그래서 알아서 알려줘요. 아니면 도시계획국을 전화하게 되면 내가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보고 싶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도시계획국에서는 당신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운받아가지고 읽으시다 보면 아까처럼 어려우실 거예요. 내용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 요약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탱크 옥션으로 오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탱크 옥션 그리고 탱크 채널 카페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전국에 있는 거 다 올라가 있고 오. 요약된 자료까지 올라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거는 네. 뭐 가입하시고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오. 네. 네, 저도 유튜브에서 대표님이 직접 국토조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1시간짜리 있으니까 많은 페이지 보기 어렵고 또 직접 설명까지 해주면서 저희가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되게 편하게 오히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잘해주셔서. 맞아요. 설명 되게 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설명 더 재밌게 해주세요. 제가 듣고 와서. 압니다.